안녕하세요. 부부상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8장 갈등 문제. 갈등으로 야기되는 부부 갈등으로 야기되는 폭력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 다음 장면으로 6번째 부부 폭력 다루기. 부부 간의 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부부 간의 폭력을 감지하면 폭력이 있겠다. 부부 간에 폭력을 쓰고 있다. 감지하면 놀라지 말고 과잉 반응을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폭력에 대한 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유도적으로 농담식으로 혹시 폭력을 쓰는 건 아니세요? 아내가 좀 맞고 사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남편이 맞나요? 이렇게 유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부부간의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을 때 훨씬 더 질문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상담자는 가해자를 먼저 면담하고 피해자를 나중에 면담한다. 가해자를 먼저 면담하고 피해자를 나중에 면담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해자를 만나면 가해자의 심리가 더 불안하고 긴장을 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떻게 폭력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폭력을 가했는지를 먼저 면담하는 것이 1차적으로 순서가 되고 합당한 그 질문과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만약에 폭력을 당한다면 폭력을 당할 때 피할 곳이 있는가, 갈 곳이 있는가, 계속해서 그냥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두 배우자와 만나 이후의 행동 과정을 계획한다. 예. 폭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폭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폭력이 일어날 때 또 어떻게 상호간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나 또 가해자에게나 서로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 문제가 지속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는 피해자와 깊은 정서적 연결을 가져야 된다. 상담자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해자도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나누어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당하는 심리적인 위축감, 여러 가지 정신적, 행동적, 심리적 문제가 상당히 병리적으로 깊기 때문에 정서적인 연결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지지하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정서적 연결을 잘 유지하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7번째, 관련 기관의 담당자와 연결되면서 가해자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가 있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가해자가 가정 안에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피해자를 아내든지 또 가족을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기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습관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기관, 경찰서나 상담기관과 연결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폭력에 대해서 이제 자제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역량을, 자신의 참을성,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폭력 개입하기. 먼저 1단계에서 첫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기. 그렇습니다. 폭력은 처음에 신혼부부 때, 폭력이 처음 일어날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피해자의 폭력 경험과 피해를 파악하고 폭력이 만성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폭력은 습관적이고 중독이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아주 초반에 강력하게 상담적으로 또 관련 기관을 통해서 또 도울 수 있는 모든 총동원을 해서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폭력 재발 시 주위에 알리고 상담 약속 준수를 요구하기.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된다. 폭력이 일어나면 주위에 다 알려서 모두가 다 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해자를 주시하고 또 서로 도와주면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나가는 거죠. 행위자의 폭력 건질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담 약속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도 정서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같이 물론 따로 왔겠죠.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담에 비협조적이거나 폭력 재발이 일어날 때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행위자가 비협조적이고 폭력이 재발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서 수강 명령,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를 받게 됩니다. 상담도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라면 결혼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부부상담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폭력이 있는 가정 부부를 상담을 진행하면 특히 발전이 없습니다. 특이한 발전이 없고 계속적으로 폭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부 상담을 비밀리에 한다 해도 폭력을 숨겨놓고 한다 해도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번째 단계에서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심각하게 이혼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폭력이 계속되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자존감, 자기 삶이 다 망가지고 병적인 우울증이라든지 각종 정신적인 심각한 병리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단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만성적이고 병리적인 폭력은 결혼 생활을 아주 어렵게 하죠. 폭력 행위의 개선 여지가 보이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예.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함께 살 수 있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폭력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범죄 행위이고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폭력이나 부부간의 폭력은 건강한 인간적인 삶을 파괴하는 그런 비행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 폭력 상담 방법을 간단하게 보면 상담하기 전의 과제로 폭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어떤 폭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오래된 것인지 6개월, 1년,
또 여러 해 된 것인지 다양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폭력 중지와 피해자의 안전 조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폭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두 사람 관계를 떼놓을 수 있도록 떨어지게 당분간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적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입해서 따로따로 만나서 따로따로 상담해야 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폭력 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법, 표현적인 폭력 행위자 상담,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폭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자동화된 사고방식, 오랜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폭력이 나오고 늘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타입을 말하는 거죠. 공격성 분노 조절 문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가족의 폭력 경험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각종 스트레스,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성격 문제, 각종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는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표현적,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표현적 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적 폭력 행위자 상담은 폭력 중단을 위한 심리 교육을 필요로 하고 분노 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타임아웃, 감정이 끌어오를 때 딱 스톱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타임아웃 이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신청적인 개인 상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정도 부부관계도 건설적인 관계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병리적인 폭력 행위자 상담, 만성적이고 병리적인 폭력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적인 그런 폭력 행위자, 만성적인 것, 그야말로 단순한 상담으로 쉽지 않은 그런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폭력 부부에 대한 부부 상담, 남편과 아내를 각각 상담한 후에 두 사람 모두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 이제 부부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 남편과 아내 각각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로 하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분화, 원가족과의 분화를 독립적으로 개별화를 잘 해나가는 그런 작업도 있어야 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하기, 또 협동적인 대화, 대화를 개선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갈등을 이기는 좋은 조치고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 문제 해결 과정 익히기, 어떤 감정 제어라든지 분노 조절 같은 것이 되지 않으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장기화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코칭을 받아서 잘 이렇게 하나씩 감정 조절과 행위 조절을 통하여 건강한 자기 발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 정진하기, 이런 다양한 부부 간의 어떤 폭력 문제를 구체적이고 행동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도와 코칭과 상담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건강한 부부, 기능적인 부부, 또 행복한 부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 갈등 문제와 해결 방안 8장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폭력 문제는 약 한 25% 부부 안에서 25% 이상이 폭력이 있을 만큼 상당히 폭력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고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 상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습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